챗GPT가 나온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의 27%를 위협한다 이런 통계도 있고 위협할 거라고 생각한다죠. 예, 그 다음에 또 금융, 의료, 법률 같은 화이트 칼라를 이제 대체할 거다. 이게 최근에 이제 가장 반년돼서 많이 나온 기사입니다.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뭐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근데 약간은 저는 워딩에 먼저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그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따지면 100%도 가능하죠. 네. 사실 예. 27%라는 네. 수치를 중요하게 여긴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워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 그 문장을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다, 했다는 아닌 거예요, 아직. 네.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일자리를 실제로 대체하기 시작을 했다면 27%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거의 이미 5% 일자리를 대체했다라는 게 훨씬 더 정보적인 측면에서 네.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네. 그렇게 수치를 제공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수치를 제공한 이유는 아직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실제로 주변에 AI 때문에 직업을 잃은 사람이 있나?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들어보진 네. 못했어요. 네. 최소한도. 네. 그리고 지인의 지인조차도 소문조차도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너 AI 때문에 나가라고 한 케이스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네. 사실 제가 거의 한 달? GPT가 나오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아마 AI로 실직을 시킨 1호 그 고용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네. 저는 제 조교를 잘랐습니다. 아, 왜? GPT가 그 아이가 자료를 조사하던 아이였는데요. 네. GPT가 생기니까 더 이상 그 아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랐어요. 네. GPT를 구독하고 그 아이를 잘랐는데요. 네. 3일 뒤에 다시 고용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GPT가 가져온 걸 검증할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그걸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 다시 연락해서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검증해야 되는데 너 할래? 그래 한대요. 네. 그래서 다른 포지션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 하던 일을 검증하는 포지션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아마도 시장에서 처음에 GPT가 나왔을 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처음에는 GPT를 놓고 GPT가 사실 뭘 해주냐면요. 자료 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정보를 검색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GPT가 뭔가 뭐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새로운 자료를 만들다던가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료를 조사하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실직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조금 지나 보면요. GPT가 주는 정보가 얼마나 부정확하고 네.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가 모두 깨닫게 돼요. 이제 6달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사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요. 위협은커녕 사실 사례가 없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우리는 사실 궁금한 네.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 이게 GPT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GPT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자료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인간의 언어로 자료를 정리해주는 인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생각보다 그 업무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료를 정리해주는 사람의 업무의 일부를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GPT의 역할은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는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년 뒤의 미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30년 뒤의 미래에는요. GPT가 아닌 다른 걸 쓰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가까운 미래. 2년, 3년 뒤의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 가까운 미래에는 GPT가 인간을 대체한다기보단 인간의 업무 중 일부를 대체하다 보니 결국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유용한 비서의 역할을 해줄 거고요. 네. 인간에게 자유로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GPT가 내가 해야 할 일을 GPT가 해주는 과정에서 나는 그 시간이 비는 거죠. 하지만 내 업무 전체를
GPT가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조직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 직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비는 시간에 그 인간을 다른 업무로 돌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를 잃게 한다기보다는 이 일을 늘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인가요? 마침 그렇지 않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AI 비서를 월 $30에 구독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메타와 손잡고 AI 언어 모델을 제공하는 365 코파일럿을 내놓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돈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런 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처음에 GPT가 나왔을 때 저도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야, 이거 PPT하고 워드에다 붙이면 대박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GPT가 현재로서 쓰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노가다입니다. 그러니까 노가다를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인간이 더 이상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인간의 업무가 노가다만으로 이루어진 직장은 거의 없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GPT가 한 일을 검증해야 되는 일도 있다 보니까 인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노가다의 시간을 아끼게 되고 이 GPT나 아니면 다른 AI가 그 업무를 대신해 주면 나는 그거를 검증하기만 하면 되다 보니 시간을 많이 아끼고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을 다시 되돌아본다 그러면 물론 그것 때문에 실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은 아 이게 이 분야랑 참 잘 맞네라고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뭐 신약 개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전화 받거나 이런 고객 서비스 물론 이제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을 보인 그런 분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혹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GPT처럼 텍스트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음성인식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GPT만 놓고 보기는 좀 그런 분야들은 사실 GPT만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사실 제가 어린 아이들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언어 교육이에요. 근데 요새 뭘 보냐면요. 어린 아이들이 GPT랑 음성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방금 음성인식 기술을 붙이면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전화로 음성인식 기술을 붙이는 건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네. 내가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 거의 완벽하거든요. 아이들이 마이크를 들고요. GPT의 이 인풋에 내가 말하는 게 들어가게 하고 아웃풋에 기계어로 얘기하게 해놓으면요. 내가 말하면 GPT가 대답을 해주는 그런 거를 간단한 거를 만드는 게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스피커에다 붙여놓기만 하면. 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24시간 지치지 않은 언어 과외 선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요. 집에 어린아이들 보면 네. 거의 10시간 이상을 왜? 라는 질문으로 우리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린 다크서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요. 네.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힘들잖아요. 그거죠. 네. 애랑 얘기하는 게 참 좋고 즐거운 경험이기는 하나 네. 한 10분 정도 즐겁죠. 네. 그리고 나면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지치지는 않고 네. 자기는 힘들면 그리고 자버려요. 네. 나는 남겨지죠. 네.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화를 내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과외 선생이 옆에 붙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효과적인 상황,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수님이 예전에 수업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 그리고 말을 할 줄 안다는 것 이게 챗GPT의 큰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왜냐하면 GPT를 이제 실제 6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GPT가 내뱉는 컨텐츠를 보면은요, 사실 위키피디아만 못합니다. 저는 위키피디아를 찾아요, 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GPT한테 그 위키피디아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요, 이거 다시 써줘봐.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글이 나와요. 근데 GPT한테 똑같은 주제를 물으면 위키피디아만큼의 정보를 주진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GPT가 우리의 기존 검색만큼의 정보를 주지는 못해요, 아직. 그게 데이터가 충분히 러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거든요. 네. 그것과는 별개로 말은 정말 잘합니다. 영어로 말을 시키잖아요.
거의 원어민처럼 해요. 원어민이니까요. 네. 원어민처럼 해요, 거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GPT가 가져온 혁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를 러닝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 딥러닝 프로세스로 인해서 그 학습한 정보가 인간이 학습하는 정보의 양을 쫓아오지는 못하는 단계란 말이죠. 내가 보면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를 구별해낼 수 있는 단계예요, 아직은. 그러나 GPT가 기존에 있던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잘하는 거는요, 인간의 말입니다. 빙도 그렇고, 빙 어색해요, 아직. 구글로 번역을 하잖아요. 굉장히 어색하게 번역을 합니다. GPT는 좀 느리긴 해요. 번역을 시키면 잘해요. 아웃풋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온 모든 AI들 중에 GPT가 아마도 인간의 언어를 가장 잘하는 그 AI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좋냐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기계가 만든 문장처럼 얘기를 해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인간이 쓴 글처럼 되어 있는 걸 이해하는 거에 대한 직관이 주는 속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문이 많으면 네. 우리는 거부감을 느껴요. 그리고 잘 읽지 못합니다. 읽는 속도가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비문이 없고 논리적으로 맞는 글을 써놓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소통하고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실 GPT가 갖는 의미, 아직까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듯이 화이트 칼라를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커뮤니케이션과도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화이트 칼라를 대체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하고 동의를 하긴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물론 30년 뒤의 미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모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이나 한 1, 2년 뒤까지의 이 챗GPT를 비롯한 수많은 AI들의 기술 발전 과정을 예측해 보거나 지금의 상태를 본다면 그 화이트 컬러가 하는 일을 대체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AI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냥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들이 우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가 회사에서 엑셀 만드는 직 대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이트 칼라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엑셀을 열심히 만들거나 PPT를 열심히 만드는 그냥 중소기업에 있는 대리다라고 하면은 화이트 칼라는 맞으나 왠지 저 사람은 대체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PPT를 만들거나 엑셀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GPT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화이트 컬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 서류 작업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생각보다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AI가 지금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예전보다 일을 적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일부 업무가 대체될 수는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대체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잘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